목이 생성이 되어 있고 네 번째로 금이 생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 화, 목, 금이 생겼는데 어디다 배열할 건가 하는 문제가 들어오죠. 우주라는 것은 광대무변이니까 동쪽에다 해놓을 거냐 서쪽에다 해놓을 거냐, 높은 데다 할 거냐 낮은 데다 할 거냐, 그걸 우리가 뭐로 해야 될까요? 자, 수라는 거는 저쪽도 갈 수 있고 이쪽도 있을 수가 있고 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동서남북, 우리가 현재 우리가 논하고 있는 동서남북에 뭔가 구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구심점은 다섯 번째, 요때는 태소라고 합니다. 힐소자죠. 태소. 여기서 다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다 된다면은, 자, 기라는 거는 여기 태초에서부터 이제 생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도 생성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형태가 생성이 돼 있고, 다섯 번째는 뭐가 형성이 돼 있느냐? 방위라는 것이 형성이 돼 있던 거예요. 그 다섯 번째로 토라는 물질이 생겨난 겁니다. 자, 요때를 우리가 주역에서는 태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킨 다음에 태역의 시대에서 태초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태시의 시대에서 태소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태극의 시대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천일생수라 해가지고 하늘이 맨 먼저 수를 생성해놓고, 두 번째는 화를 생성하고, 세 번째는 목을 생성하고, 네 번째 금을 생성하고, 다섯 번째는 토를 생성을 했는데, 요거는 일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뭡니까? 양의 수가 들어가고 플러스로 보는 거죠. 이거는 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라는 거는 지금 현대 시점에서 보면 음과 양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요 다섯 가지를 보면은 이거는 양, 양. 배합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지금의 숫자는 뭡니까? 1서부터 10이라는 숫자가 딱 고정이 되어 있죠. 1하고 배합되는 거는 6이 배합이 되고 2하고 배합이 되는 건 7이 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생하는 수다 해가지고 생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수. 주역에서 생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앙에 해당되는 숫자, 중앙에 해당되는 숫자 5를 더하면은 이제 6이 나오죠. 육수. 자, 요거는 뭡니까? 7화가 들어오죠. 요거는 8목이 들어오고, 예, 요거는 9금이 들어오죠. 요거는 10토가 들어오게 되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생수인 1에다가 중앙수 5를 더해서 육수가 들어오면 1, 6이 서로 배합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2화에다 중앙수 5를 더하면 7화가 들어가 2, 7이 배합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3목에다 5를 더하면 8목이 들어가 3, 8이 또 배합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4금은 이거는 음금인데 중앙수 5를 더하면 9, 양금이 들어가서 음양이 또 배합이 들어오죠. 50도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시대에서는 음과 양이 전부 다 배합을 이루어가지고 10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룰 성자를 써가지고 성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전부 다 주역의 이론입니다. 1에서부터 5까지는 생하준 수라 해가지고 생수라 하고, 중앙서 5를 더해서 6, 7, 8, 9, 10은 이룰 성자를 써가지고 성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도식화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도식화를 하는데 이 방위, 중앙을 차지하는 50토가 방위가 이제 다섯 번째로 생겼으니까 동서남북에다 우리가 배열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여기다 그려보세요. 자, 양은 이렇게 칠하고요. 그 다음은 까맣게 칠하자고요. 요 목이라는 것은 동쪽을 차지하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도상으로는 이쪽을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3을, 이 생수는 안쪽으로 집어넣는다면은 요렇게 되겠죠. 3이 됩니다. 그럼 8은 어떻게 돼요? 6, 7, 8 해서 8이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화라는 거는
파란 거는 이제 남쪽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기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는 음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7은 양이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7. 이 7화는 이제 남쪽에 이제 딱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라는 녀석은 중앙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거, 그 생수를 먼저 표시를 해보면은 양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건 5입니다. 10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놓냐? 자, 이렇게 하면 10이 되겠죠. 안쪽에 있는 거는 생의 숫자를 표시하는 거고 바깥에 있는 거는 성수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금은 서쪽에 자리매김을 했는데 앞에는 4가 음이죠. 4가 음이고 뒤는 9가 양입니다. 9. 9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는 북쪽을 차지하는데 요거는 1이죠. 육수는 6. 6이 돼요. 자, 우주가 크게 폭발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는 이제 그 우주의 물리학자들 얘기가 아주 짧은 시간에 이 5가지 기운이 형성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서 어떤 시점이라는 건 정확하게 지금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동양에서는 태역의 시대가 흘러서 태초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까지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수가 형성이 되어 있다. 두 번째가 화, 세 번째가 목, 네 번째가 금, 다섯 번째가 토다. 자, 그러면은 목이라는 거는 38은 목이죠. 목은 동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목에 이거는 선천의 시대에서는 목에다가 기를 붙여가지고 목의 기운은 동쪽을 차지하고 있고 화의 기운은 남쪽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은 서쪽이고 그 다음에 수의 기운은 북쪽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은 중앙을 차지하고 있어서 동서남북을 딱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시대는 선천의 시대예요. 선천의 시대다. 선천의 시대는 다툼이 없었어요. 전쟁도 없었고 내가 남의 물건을 갖다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였었어요. 선천의 시대.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 가지고 자연재해가 생기고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이제 사람들이 그 인성이 험악해져 가지고 이제 다툼의 시대가 들어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후천의 시대라고 해요. 선천의 시대에서는 1에서부터 10이 딱 음양이 배합이 되면서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뒤틀리는 게 없죠. 그런데 이제 후천의 시대로 들어가면은 1이라는 숫자가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1서부터 10까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숫자가 부족하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1서부터 9가 우주를 형성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양의 수는 1하고 3하고 5하고 7하고 9죠. 요건 25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음의 수는 음은 2, 4, 6, 8, 10. 2, 4, 6, 8, 10 다 더하면 몇 개가 돼요? 요거 30이 되는 거죠. 자, 요 이론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음력으로 한 달이 며칠입니까? 30일이죠. 그거는 요 선천의 시대, 요걸 우리가 하도라고 해요. 하도. 하도에서 음의 수를 다 더하면은 30이다. 근데 우리가 매달 음력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의 수 1, 3, 5, 7을 더하면 25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주의 본체 1을 빼면은 빼기 1을 하면은 몇이 나와요? 24가 나오죠. 24라는 거는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24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숫자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절기가 나온 거고 음의 숫자를 다 합한 게 해서 매달 날수, 달수
30일에 해당될 달수가 나온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요거를 좀 도식화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상생도라고 합니다. 상생도. 상생도는 이게 목이 들어가 있어요. 3도 목이고 8도 목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화가 들어오고 여기는 금이에요. 여기는 수가 되고 요거는 토가 됩니다. 요 3목은 양목이 되고 8목은 음목이 되죠. 2화는 음이 되고 7화는 양이 됩니다. 5토는 양이 되고 10토는 음이 되죠. 9금은 양이 되고 4금은 음이 돼요. 1수는 양이 되고 6수는 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상생의 시대는 목이 화를 생하게 되어 있어요. 화를 생하고 화가 중궁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한다. 이것이 우리가 상생의 도예요. 자, 보통의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이 사주팔자를 공부하면서 상생을 보면은 둥그렇게 이렇게 목화 통음소 이렇게 표시해 놨죠. 그거는 그 잘못된 설명이에요. 목이 화를 생해서 화가 중궁으로 한번 꺾여 들어갔다가 다시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는 거. 이것이 상생의 도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에는 3목이 있고 뭐라고 그랬어요? 8목이 있죠. 2화가 있고 7화가 있고 그리고 5토가 있고 10토가 있고 4금이 있고 9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1수가 있고 6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제는 명칭을 붙여보면은 3목에다가는 갑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8목에다가는 을이라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2화에다가는 정화를 붙이고 7화에다가는 병화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5에다가는 무토를 붙이고 10에다가는 기토를 붙였어요. 4금에다가는 신금을 붙이고 9금에다가는 경금을 붙였어요. 1에다가는 임수를 붙이고 6에다가는 계수를 붙인 겁니다. 요거는 명명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길에 다니는 그 개를 왜 개라고 했냐?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개라고 명명을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영지임계를 왜 그렇게 붙였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옛날 성현들이 3은 목은 목인데 갑목이다. 8은 목은 목인데 을목이다. 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화는 2하고 7인데 이는 음이죠. 음에다가는 정화라고 붙였고 양에다가는 병자를 붙여서 병화다. 우리는 오행을 붙여서 여기 얘기를 해주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5는 그냥 무다 하지 말고 무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은 토인데 이거는 기토다 이렇게 붙여주면 편하다는 얘기죠. 금은 4는 신금이고 9는 경금이고 1은 임수고 6은 계수다. 자, 하늘의 기운은 기자를 씁니다. 그리고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목이라는 거는 청색을 의미를 하죠. 화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적색을 의미합니다. 토라는 거는 황색을 의미하고 금이라는 거는 백색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수라는 거는 흑색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색깔이 전부 다 표시가 되죠. 동쪽에는 푸른색이 자리매김을 했고 남쪽에는 붉은색이 자리매김을 했고 서쪽에는 백색이 자리매김을 했고 북쪽에는 흑색이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중흥궁에는 누런색이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은 5가지 기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땅의 기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방형 네모진 형태로 구성이 됐다고 옛날 분들은 설명을 했어요. 여기가 자가 되고 여기가 축이 되고 여기가 인이 되고 묘가 되고 진이 되고 사가 되고 오가 되고 미가 되고 신이 되고 유가 되고 술이 되고 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자는 양이고 축은 음이 되고 이는 양이고 묘는 음이 되고 진은 양이 되고
사는 음이 되고 오는 양이 되고 미는 음이 되고 시는 양이 되고 유는 음이 되고 술은 양이 되고 해는 음이 되는 겁니다. 자, 하늘에 있는 5가지 기운이 땅하고 연결이 됐을 적에 이제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만을 논할 적에는 우리가 오기라고 합니다. 오행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하늘의 기운이 땅하고 연결됐을 적에 우리가 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가지 기운이 땅하고 오행이 연결이 됐으니까 뭐예요? 음양 오행이 되는 거죠. 음양이 서로 배합이 들어오죠. 목에도 음양이 있고 화에도 음양이 있죠. 그래도 하늘에 있는 오기가 양음의 기가 땅하고 연결해서 오행이 되는데 그것도 음양이 있으니까 음양 오행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